국내 최초의 합창 전문 토크쇼입니다.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 윤의중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감독님은 정말 워커홀릭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그 워커홀릭이요. 네, 워커홀릭보다는 뮤지컬릭,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사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잖아요. 예, 그런데 좀 쉬면서 정적인 게 있어야지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저처럼 뭔가를 해내야지만, 네, 참고 뭔가를 성취해야지만 거기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마다 다 그렇거든요. 틀려요. 저도.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어떤 친구는 제가 막역한 친구인데 네. 저랑 너무 틀려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으면 친구로선 좋은데 일은 못하는 거예요. 일은 저는 막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예, 정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쪽은 쓸데없이 무리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하면 이제 속도가 틀리니까 그렇죠. 힘든 거죠. 네, 근데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를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꺼냈냐 하면 2025년 6월 한 달 동안 도대체 연주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똑같은 레퍼토리도 아니고. 그렇죠. 바로 엊그제 경남국제합창제 다녀왔죠. 어디요? 경남국제합창제. 창원입니다. 창원. 지휘하셨나요? 예, 인천시립합창단 지휘하고 왔죠.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말 그거 하셨죠. 단국대 콘서트 6월 9일 날 가지고 하셨죠. 예. 그 다음에 6월 11일 인천시립합창단은 객원지이긴 하지만 어쨌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서울 코럴 뮤직 페스티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6월 한 달만 이런 건 아니시고 거의 매달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코랄 뮤직 페스티벌을 16일, 23일 날 롯데 콘서트홀에서 2번을 하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은 아파트 공연을 17일 날, 24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립합창단의 그 공연인데 그건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거잖아요. 예, 아파트 그 중간에서 울리는 부분 있잖아요. 많이 오세요.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어떻게 이 페스티벌하고 바로 다음날 잡히게끔 일정이 짜였네요. 일정은 일단은 인천을 피해 가서 인천이 먼저니까 인천을 피해서 저희가 대관을 넣은 거죠.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 회에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이 서울 코럴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거는 지자체라든가 뭐 기업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윤의중이라는 개인이 제자들이 만든 합창단을 이제 말하자면 페스티벌로 꾸미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오디션을 거쳐서 영상을 보고선 못하는 팀은 빼고 잘하는 팀들만. 근데 또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것보다 조금 연습을 더 해야 되겠다. 조금 연습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팀은 빼고. 그러면 올해는 몇 개 합창단이 지원을 했어요? 올해 꽤 했죠. 지금까지 그 합창 지휘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통틀어서? 저는 그러니까 아카데미로는 창원에서 한 100몇 명, 거의 200명 가깝고요. 대학에서. 지금 대학에서 제가 10주년 됐을 때 140 몇 명 정도 되고 지금 한 2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창원까지 따지면은 300~400명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단국대는 벌써 50~60명이 다 돼가니까요. 그러면 300명은 훌쩍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어딘가에서 지휘를 다들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페스티벌에 나올 만한 합창단들 가운데서도 예, 말하자면 선별을 해서 오디션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그렇죠. 건데, 예, 그러면 예. 어떤 합창단들이 나오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추어 합창단이 많고요. 네. 이제 세 종류로 나뉘어요. 첫 어, 번째, 네. 구립 합창단. 아, 구립도 나와요? 예, 구립 여성 합창단도 구립은 나옵니다. 거의 뭐 세미 예, 프로라고 봐야 되지 그렇긴 않습니까? 예, 한데, 그 예, 사실은 아마추어죠. 근데 예, 물론, 구의 어떤 좀 도움은 받지만, 예. 아마 솔리스트 한두 명씩만 아, 그 정도. 성악정이고 나머지는 다 예. 아마추어고요. 아, 그래도 어쨌건 음. 그 수준은 놀라워요. 잘해요. 그렇겠죠. 구립이요. 아니, 그 구립 여성 지휘자, 합창단이 그 지휘자들이 누구 제자인데요? 당연히 예, 잘하겠죠. 구립 여성 합창단들이 아주 잘해요. 네. 그다음에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도 어린이 나오고. 합창단 중에 네. 제 박사 제자 중에 떼루와 합창단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는 그, 그 박진영이 하는 무슨 TV에 나가서 아주 높은 예. 데까지 올라갔어요. 때루와 근데 유스파니아가? 예, 근데 얘들은 퍼포먼스죠. 어, 그냥 노래를 하면서 예. 뭔가를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쇼 콰이어 비슷해요. 아, 그리고 네. 나머지는 이제 진짜 찐 아마추어 합창단인데 노래가 좋아서 모인 어, 합창단인데 예. 예, 그게 여성 합창단, 남성 합창단으로 나뉘고 또 어, 한 가지는 직업으로 나뉘어요. 근데 직업으로도 덴탈 코러스가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저 덴탈 깜짝 크로스면은 놀랐어요. 치과 의사, 예, 치과 의사인데 예. 젊은 치과 의사 여자분이 계신데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 객원단은 있죠?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객원단은 아니래요. 자기 진짜 치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잘하시는구나. 잘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는 얘기를 하죠. 너네들의 목표는 프로다. 어, 나는 국립합창단 지휘자가 내 제자 중에서 계속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 어, 수준으로 나는 가르치지만 네. 합창이라는 거는 불가능이 없다. 내가 자양교회를 한 이 경험으로는 음, 아마추어와 프로와 이걸 구분을 두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그렇죠. 지휘자로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음, 그거는 내가 원하는 소리와 원하는 아름다움을 앙상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뭔가 이 사람네들은 아마추어니까 요 정도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거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네. 왜냐면 지휘자가 그만큼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야 너는 진짜 잘 돼야 돼. 우리 팀 뭐 코치가 말이죠. 우리 음, 팀 서울 요번에 연주 저 뭐야 대회 나가서 1등 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는 코치랑 야 우리는 글렀으니까 아, 대강하자. 이건 틀린 거거든요. 설마 대강하자는 지휘자가 있을까요? 아니, 어쩔 네. 때는 단원들이 힘들어하고 아, 역부족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겠죠. 소프라노가 너무 못 올라가고 그러면은 어, 그 작전 실패해요. 네. 높이 안 올라가는 곡을 해야 돼요. 그 합창단의 그 상황에 맞춰서 선곡을 그렇죠. 해야죠. 선곡을 해서 그 중에서 거기서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휘자가 어떤 면에서는 전쟁으로 치면은 예? 군의관 그 장군이잖아요. 네, 장군. 지휘관이죠, 지휘관. 지휘관으로서 명령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처럼 네. 군사 작전, 후퇴, 진격 이거나 똑같이 지휘자도 네. 일단은 작전을 잘 짜야 돼요. 네. 아니 우리 저 베이스가 없는데 베이스 로우 나오는 곡을 정한다거나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소프라노 하이가 없는데 하이 네. 나오는 곡을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한테 맞는 곡을 선정해서 그걸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지휘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네. 그게 욕심,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음. 그런 나하고 우리 합창단하고 맞지도 않는 곡을 갖고 와서 욕심을 내서 망하는 주자들이 많아요.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지지자로서의 선견 지명이 있어야 돼요. 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를 네. 아는 거, 그것도 천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음. 지금 보니까 6월 16일에 출연하는 합창단들이 예, 계양 시민합창단,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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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훈 님이 지휘를 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횡성 소년소녀 합창단 멀리서 오시네. 예, 네, 요 김영주 선생님. 예, 그다음에 성남시 중원구 여성합창단 예, 또 유재용 선생님. 예, 뭐 다들 제자들이신 거잖아요. 제자죠. 네. 그리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덴탈 코러스 이혜정 예, 선생님. 예. 이혜정 선생님은 음. 치과 의사가 아니신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지휘만 하시는 거죠? 박사 어, 공부를 했죠. 예. 하시고. 비엔나까지 유학을 갔다가 와서 다시 박사 제자로 저한테 네. 들어온 분입니다. 작곡 전공이고 비엔나까지. 성신여대인가 한양대 성신여대 어, 네. 저 작곡가 나오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다음에 한신 유스콰이어 노윤섭 예, 선생님. 예, 그다음에 아리랑 코러스 서울이라고 돼 있네요. 이미영 선생님. 예, 그럼 예. 아리랑 코러스가 전국에 다 있다는 예, 전국에 말인가요? 다 아. 여기저기 있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중에 예, 서울 합창단이 나온다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루이빌 빌 합창단. 대학교의 예, 카디널 싱어즈. 예,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지휘자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켄트 헤테버그. 헤테버그라는 분인데 예, 예.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던데? 저보다는 많아요. 네, 네, 67세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이분이 피아노와 성악 전공을 다 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오, 유학을 하시고, 근데 예, 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귀가. 리허설 때 네, 이 현대음악 같은 거를 너무 잘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면 하나가 없는 게 네, 너무 정직한 음악을 하시니까 아, 또 약간 로맨틱한 그런 어떤 어, 루바토 같은 거는 예, 조금 어, 잘하시지만 네, 더 드러나는 거는 현대 음악을 되게 어, 잘하시죠. 그렇군요. 아카펠라 음악하고. 네, 네. 예. 근데 이 예. 지휘자가 귀가 좋은 거는 아주 좋은 일인데, 그럼요. 단원들 입장에서 좀 피곤할 수 있겠어요. 짜증나는 일이죠. 어, 짜증까지는 아니고, 저도 음정은 맞는데 네. 모음 색깔이 틀리다. 맞아요. 또는 그거, 예. 음정이 소리 내는 거를 뒤로 나서 앞으로 아, 나서 예, 이 목을 눌러서 네. 또는 힘을 줘서 예? 음, 어쩔 때는 입술에다 힘을 이렇게 주고 입을 제대로 안 벌려가지고 애모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그런 거를 다 있죠. 가려내거든요. 아, 음, 어, 우리 대원님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우리랑 안 섞인다. 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걸 탁탁 집어주면 네. 어렵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익한 일이니까요. 그쵸. 지휘자의 숙명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괜찮은데, 네. 창원 시립대는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오는 날은 우왕청심원 먹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오. 여자분들이. 또 감독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데, 근데 왜냐면 한 명씩 시키니까. 그 한 근데 명씩 그때, 시켜야 발전이 그렇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40대에는 네. 제가 창원을 한국 최고의 시립합창단 만들고 싶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그래요. 왜 어떻게 이런 악보만 구해오냐고. 어려운 곡들만 어려운 곡들만 갖고 와가지고 했는데 아, 제가 네. 창원 시립합창단 것도 하나 올렸으면 좋겠어요. 창원 시립 때 제가 지휘한 곡을 주기만 하시면 제가 예, 다 제가 저 올리죠. 보내드릴게요. 네. 그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했거든요. 근데 단원들이 그걸 견디고 열심히 따라와 줬어요. 근데 지금 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내가 소리가 안 되는 우리 대원 보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아직도 뒤로 넘어갔어요. 앞으로 빼요. 소리를 앞쪽으로 내란 말이에요. 갑자기 못하겠어요. 그러더니 막 울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 감독이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잘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네. 그래서 요새는
그땐 40대 초반이었거든요. 20년 요새 전. 예. 요새 달라졌죠. 여러분 인정합시다. 어. 우리는 나이가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예. 물론 열정은 더 하지만 예. 저도 잘못하면 어깨가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음.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목소리가 안 나지만 음. 그것보다 더한 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열정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렇지. 그게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노련함이 있지 않냐. 아하. 목소리가 약간 옛날보다 덜해도 음악적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서로 돕고 우리끼리 깊이 파인 데를 채우고 올라간 걸 깎고 음. 평편하게 만들자 이거죠. 그 저는 인천시립 합창단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요새 해요. 왜냐하면 인천시립 예. 합창단도 그 단원들이 점점 나이를 어우, 나이가 먹으니까 50 넘으신 분이 반이에요, 거의.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뭐 지금 그렇죠. 네, 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그렇죠. 평균 수명도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단원들의 한계를 알고 거기에 예. 맞춰서 곡을 만들고 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렇죠. 요게 이제 두 번 공연하는데 23일은 또 다른 합창단들입니다. 맞습니다. 서리풀 센트럴 합창단. 이 서리풀은 서초동 쪽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염혜경 선생님, 예, 피스 콰이어 합창단 이은영 예, 선생님. 근데 이 예. 이름이 피스 콰이어 합창단이 맞아요? 그 콰이어가 두 번 들어간 셈이잖아요. 피스 콰이어 합창단, 합창단인데 하고 코럴 예, 예. 블라썸. 요건 김석중 선생님, 최영 선생님. 김석중 선생님 알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 이분은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푸른저축은행인가? 예, 예. 푼주총. 아, 기억력 대단하세요. 아유, 제가 감독님 얘기는 다 기억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긴 지휘를 두 분이 하시네요. 예, 같이 이제 그리고 협업을 하는 거죠. 아, 방송대 합창단 있고 신재상 선생님, 한아름 합창단 김유미 선생님, 예, 라온누리 합창단 박미나 선생님, 그리고 예, 앞서 말씀해 주셨던 때루와 유스콰이어 김성진 선생님, 요렇게 예, 7개 합창단이 23일에 나오게 되는군요. 예, 예. 네. 요게 롯데 콘서트홀에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아마추어 합창단이 롯데 콘서트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인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예술 감독으로 하면서 하니까 네. 롯데에서도 이거를 큰 합창 페스티벌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예,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달라지죠. 예, 이제 원래는 롯데 정도는 아마추어 합창단 못 세우게 하거든요. 맞아요. 예,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주 거기서 진행도 아주 저희 조직위원회가 잘 돼 있어서 잘하고 예. 끝나고 나서 뒤처리도 잘하고 그래서 어. 롯데에서 너무 좋아해요. 아유, 예, 그럼요. 예, 뭐 그런 예, 게 있으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음,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합창단의 대축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맞습니다. 감독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런 걸 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셨군요. 근데 상당히 지금 사실은 이거는 네. 서울 코랄 페스티벌로 윤학원 선생님 먼저 시작하셨어요. 어. 중앙대학교 제자들로. 예. 근데 하여튼 10몇 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10몇 회, 20몇 회까지 하시다가 이게 점점 음. 안 되고 맥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음. 제가 서울 코랄 페스티벌 그 이름을 똑같이 쓰기에는 뭐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다 제 제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 코랄 뮤직 페스티벌로 바꿔서 어. 시작을 해서 이제 네. 3회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롯데 콘서트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네. 한 번은 요 서울 근교 어. 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네. 괜찮네요. 네, 저번에 부천 어 아트센터에서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아.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은 연주들. 이거를 겨울에도 어, 합니까? 예, 겨울에도 했었습니다. 예, 네. 이거 뭐 항상 6 월에 한다 이런 예, 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 코랄 뮤직 페스티벌인데 예, 예. 부천에서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예. 예. 서울 그거를 서울 등 코랄 뮤직 페스티벌로. 나중에는 제가 서울 빼고 예. 코리아 뮤직 오. 코랄 페스티벌 이렇게 해도 해야 될 것 되겠네요. 같은데. 해도 될 것 같아. 예. 이게 예. 지금 합창단들이 많으니까 인천에도 예. 인천 합창 대축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 12일 날 그 영상 심사인데 지금 떨려 죽겠어요. 왜요? 워낙 누굴 또. 떨어뜨리고 누굴 붙이느냐. 근데 그거는 그 하실 예.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꼭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래도 네. 10팀이면 너무 많은 거거든요, 하루에. 근데 아. 그래도 10팀 하자. 그래도 40팀 이상을 하기는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화수목금 4일 동안 하죠. 맞습니다. 그럼 40개 맞습니다. 합창단이 나오는 건데 예. 인천에 합창단이 수백 개예요. 그러니까요. 인천에만. 네. 그래서 네.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인천 합창 축제를 만들자. 예, 네, 국제. 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든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밤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낮에도 낮에도 하고 어, 밖에서도 하고 네, 프린지 야외 콘서트도 하고 네. 그래서 합창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 중입니다. 예. 근데 올해 2025년은 계획이 잡혀 있죠. 9월 달에.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예, 그렇고 예. 근데 어쨌건 저희가 예. 사실은 10월 달에 그쪽에서 우리 새로운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예. 이게 아직 개관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9월 달에 하게 그게 된 원래 거예요. 8월 말까지 되는 하는 줄 걸로 계획이 알았는데. 돼 있었는데 이게 공사라는 게 예. 하다 보면 조금씩 그럼요. 뭐 늘어지고 또 또 이거 예기치 못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연주가, 하니까. 이거 연주가들이 무대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전사고 때문에 당연하죠. 제대로 이게 다 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다중 이용 시설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서울 코랄 뮤직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 예. 나눴습니다. 오늘 예.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까요? 오늘 곡은요, 제가 네.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어. 브람스의 7개 리더 중에 네. 지금 3번째 곡이거든요. 음. 그런데 프리더 베르니우스라고 독일 지휘자인데 네. 이 사람이 슈투트가르트 합창단을 창단하고 지휘한 사람이에요. 슈투트가르트는 발레단도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참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합창 지휘자로 말하면 헬무스 릴링, 어. 슈투트가르트 이 합창단을 지휘하는 베르니우스, 음. 이게 양대 산맥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이분이 하여튼 이 라이프치히에서 바하 메달까지 수상하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슈투트가르트 오케스트라도 창단을 해서 어. 이 슈투트가르트 합창단하고 네. 같이 하여튼 핸델 메시아부터 체루비니 레퀴엠 또 독일의 현대 작곡자들 곡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소니 클래식에서 녹음을 89년도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곡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오 에우리디체를 녹음을 했는데 네. 명판입니다. 그 명판이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찾아봐야 지금 되겠다. 요번에 하는 참 이게 네. 독일 사람들이 약간 딱딱하거든요. 합창 소리가. 왜냐면 그 발음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블렌딩을 기가 막히게 높은 음악적 기준과 함께 스타일적으로 유연성이 엄청나요. 한번 들어보시면 와.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음악적인 그 센스와 이 사람의 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밸런스와 그 음색과 음악. 그러니까 대단한 저는 합창 지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개신교 목사 인 헬무트 베르니우스와 교회 음악가인
그의 아내 인계의 둘째 자녀로 태어난 어, 사람이에요. 예. 예. 그래서 목사님과 음악가, 그러니까 종교 음악을 이제 열심히 하시겠죠.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 예. 공명은, 예. 네, 공명은 네, 이 일곱 개의 노래인데요. 네, 브람스의. 네, 브람스가 이렇게 에, 파트송처럼 이렇게 세속곡으로 음, 쓴 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세 번째 곡입니다. 발데스 나크트. 숲의 어둠이라는 어, 곡이에요. 예, 감독님, 아카펠라인데요. 예. 예, 감독님은 되게 예. 독일어도 잘하시네요. 발음이. 이번에 아유, 뭐, 까르미나 브라나를 아, 예. 원전에 가깝게 하셔서 그런가. 그러니까 조금 흉내내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그, 예, 늘 제가 예. 깜짝 놀라고 감명받고 합니다. 근데 감독님에 이제,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근데 이제 리트가 아주 일곱 곡으로 돼 있는데, 네, 어, 이, 아주 그 시가 음, 너무 아름다워요. 음, 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예, 숲의 어둠 상쾌한 시원함. 1000번 인사드립니다. 어리석음의 무리를 그만두었을 때, 그럼 당신의 휴식은 달콤하네요. 어리석음의 무리한 것을 이렇게 그만두었을 때, 당신의 어, 휴식은 달콤하네요.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중에서 가장, 이 멋있는 내용이, 예, 노래해 새들아, 너희의 부드러운 사랑들아, 음, 지친 과거를 진정시키세요. 사람들과 번화한 도시들의 유령들, 안녕, 드디어 쉬네요. 이게 막 번화한 도시들이 어둠이 되면서 어, 숲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 그런 진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군요. 어쩔 땐 숲은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어두컴컴한 숲이, 음, 예,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어,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네. 아카펠라라고 하셨죠? 예, 네. 아카펠라입니다. 한번 잘 감상 하시면 아, 너무 좋겠고요. 잘해요. 너무 네, 좋아요. 저희가 브람스 링크도 브람스 무반주 합창곡 많은데 너무 네, 좋아요. 예, 아,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 한번 감상해 예,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 저희 채널에 예, 특별히 윤 감독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떤 거든 좋으니까 예,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예, 정성껏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윤의중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